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하락을 멈춘 이후에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경제 지표들 잘 소화됐고요. 무엇보다도 엔비디아가 상승세를 크게 보여줬습니다. AI 칩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뭐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겠죠.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많이 올라간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국내 시장에 당연히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긴축 강화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매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뭐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첫 번째 주간이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환율에 따른 움직임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정말 강달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코스닥 상장사들의 합병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합병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언뜻 보면은 M&A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뭐 경기가 되게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합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분리,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분할하는 것보다 합병에 대한 포인트가 오히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뭉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내용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주말이 됐어요. 약간 이제 변수가 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주간이 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 변수가 생겨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이제 뭐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오히려 이제 이렇게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하락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거, 어제는 보합이었는데 오늘은 플러스로 넘어갔다는 거, 뭐 장중에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뭐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괜찮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우지수는 플러스 0.3%입니다. 나스닥은 플러스 0.7%고요. 둘 다 시작점에서 강하게 상승세 출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에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산골짜기 같은 그런 V자 형태의 그런 변동성을 좀 보여줬는데, 뭐 특별하게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결과물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좋았기 때문에 미국 증시 상승 출발하네, 그리고 딱 덮어놨다가 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상승 출발 마감했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특별하게 분대될 건 없겠죠. 분명히 장 중반에 뭔가 특별한 악재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감을 시장이 느꼈을 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또 해소할 만한 그런 호재성 재료가 또 후반부에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또 판단해 보시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 증시는 그 며칠 전부터 주가가 하락했었던 모습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는 횡보로 딱 멈췄잖아요. 즉 변동폭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 뭐 오늘도 막 강하게 많이 올라온 모습은 아닙니다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자, 연속적으로 지금 이 하락을 뒤집어 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크게 뽑아내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연결고리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유가 무슨 일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이유로 주가가 상승을 했을까요? 자, 일단은 약간 변수를 좀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들은 여전히 연준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좀 부담이 좀 됐을 거예요. 경제지표상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실업지표나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긴축을 자꾸 연장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긴축을 좀 빨리 끝내야지 우리가 숨통이 좀 트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연준 입장에서는 네 지금 당장은 금리를 뭐 동결시키거나 내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 이런 연준의 어떤 압박감들 이런 것들이 주가를 상승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부담감을 줬을 거고 대신에 이제 기업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다른 경제지표들 이런 쪽에서 본다면 연준의 긴축이 부담감을 주곤 있지만 뭐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고요. 또 기업 실적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 너희들이 또 이 목표 주가를 낮춰놓은 상황에 이 기업 실적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예상을 웃도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표면상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14% 이상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가격이 상향을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더 많이 올랐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올랐습니다. AMD라든지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올랐다. 자, 삼성과 하이닉스도 올라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AI 칩, 이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다면 국내 증시 속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판단해 봅니다. 또 뭐 반도체가 수요가 좀 안 좋아요 뭐가 이상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같이 들리게 마련이죠. 다만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위험들이 다른 쪽 분야를 통해서 계속 이제 타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반등세를 보인다면 장비 또는 이제 부품주들까지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 전자 움직임들의 그런 포지션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 뭐 챗 GPT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AI 같은 부분들은 뭐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당연히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이런 쪽 다 포함되니까 또 원격 진료 얼마 전에 또 한번 튀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인공지능 쪽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먼 미래예요. 뭐 당장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오늘부터 튀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그런 미래의 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좀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본다라면 경제지표는 좋았어. 그리고 기술주들의 반등을 통해서 부담없이 주가가 상승했어. 이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경제지표가 좀 괜찮게 나온 것도 있고 조금 나쁘게 나온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장중에 좀 흔들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GDP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4분기 GDP가요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이전 속보치가 2.9%였고요. 예상치도 2.9% 정도였는데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부분 생각할 수 있어요. 성장률이 좀 둔화됐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 우려감 속에서도 그냥 플러스 성장세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마 시장에서는 네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여줬다라고 해서 좋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이 3.7%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네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속보치가 3.2%였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원 PC 가격 지표 역시도 3.9에서 4.3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요거는 연준들이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 지출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더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 또 그럼에 따라서 가격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또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두 개 다예요. 지금 GDP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여기다가 이제 실업 지표까지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히려 또 감소를 했네요. 19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예상치가 19만 7천 명이었는데요. 이제 다 좋게 나와버렸죠? 네, 지금 6주 연속 20만 명 이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경제지표 한번 들어와요. GDP, 그 다음에 개인소비 지출, 여기다가 실업지표까지 그냥 빵, 네, 해줘가지고 뭐가 됐어요? 다 좋아. 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다 좋아. 경제지표가 다 좋아. 그러니까 뭐예요? 긴축 더 할 것 같아. 당장 금리 인하 없을 것 같아. 동결도 안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출렁거리는 부분인데, 뭐, 근본적인 것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경기가 좋아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걱정할 게 그렇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뭐, 연준의 긴축 압박이 좀 부담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국내 증시는 뭐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엔비디아가 일단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어제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켰다라고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률 또는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률이 좀 지속될 수만 있다라면, 시장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한번 볼만한 부분들은 두 번째 이야기에서 환율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긴축 강화 우려감에 달러가 반등하고 있다. 그래서 주춤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조금 줄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집계를 좀 보니까 23일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 금액이 1조 4,700억이 나왔다. 지난달에는 6조 원이 넘는 매수를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물론 이제 1월달에 샀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사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네, 많이 샀으면 조금 덜 사는 것도 맞죠. 근데 뭐 4분의 1 수준에 가깝게 줄었다,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뭐 계속 그렇게 늘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겠죠. 네,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참고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외국인 매수세가 주춤하게 나오는 것은 환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매수하기가 좀 껄끄럽죠. 그래서 매수를 좀 안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1,300원에 근접한 1,297원까지 올랐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달 1,230원대까지 환율이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이달 들어 다시 상승세다.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요. 네, 최저점과 기록하면은 항상 높아 보이죠. 지금 고점 1,440원과 비교하시면 한참 많이 떨어진 가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꼴랑 60원 올랐다고 이제 뭐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호들갑 떨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 환율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일단 단기적 변동성이 너무 컸잖아요. 지난번에 오를 때도 크게 한 방에 그냥 1,400원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1,2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1,300원까지 올라온 건데,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변동폭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빌딩 위에서 공을 집어 던졌을 때 첫 번째 바닥에 부딪히고 나서 튀어오른 거,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변동폭이 점점 줄어들다가 바닥과 수렴하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폭이 훨씬 작은 상태로 환율이 안정화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가격대가 이제 1,300원 아래쪽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냐 아니냐, 그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1,200원대 초중반대에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물론 이제 가봐야지 되겠죠. 네, 그렇지만 네, 일단 그런 정도라면은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뭐 주춤거린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환율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판단이 들어요. 네, 자, 시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양호한 소매 판매, 그리고 긴축 스탠스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은 강달러 계속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이 강달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움직여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 달러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이렇게 1,400원대 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분기 미국 물가가 기준금리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까지라고? 네. 그 정도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네, 싶은데, 아무튼, 네, 2분기 물가가 기준금리를 밑돌 가능성, 2분기면은 6월달까지잖아요. 6월달까지면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죠? 왜냐면, 지금 6%대 초반이니까, 6월달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기준금리가 이제 5%를 넘어갔다 쳤을 때요, 지금,
0.25씩 두 번 3월달 5월달 만약 6월까지 상승시킨다라고 한다면 네, 이금 기준금리가 5%대 중반까지 가죠. 그러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래서 미국 물가가 기준금리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금리를 못 올린다. 그러네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확실히 네. 그런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한 2차례 정도는 더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반영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요 정도가 끝일 것이다. 네, 더 이상 환율은 올라가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거는 충분히 네, 뭐라 그럴까요? 납득이 갈 수 있다. 네, 뭔가 좀 이제 그래 이 정도 주장은 맞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일리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쪽 연구원 이야기 좀 들어보면 금리 인상이 더 진행되더라도 이미 정점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연준도 달러화 강세가 급박할 정도로 인플레이션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강달러 가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있네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중국의 리오프닝도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달러화에 대한 강세 국면이 나타났다는 것은 일단은 긴축이 더 지속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끝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까지 뭐 무서운 형태의 그런 강달러 기조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의견도 사실은 뭐 정해져 있는 수순이잖아요.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달러가 계속적으로 연결되진 않을 것이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워낙 튀어나가지고 또 살짝 걱정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멈춤을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결과적으로 또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매수를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간다. 대신에 상승한다 쪽으로 생각해서 맨날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뭉쳐야 산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합병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기업 합병, M&A란 말이에요. M&A. 이 스펙 합병 제외하고 얘기했을 때, 이 공식 건수는 13건, 올해만요. 올해 기업 합병의 M&A 건수는 13건으로 되어 있다. 보통 M&A 재료, 이 기업의 인수합병, 뭐 인수합병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어쨌든 인수합병을 치고 M&A 재료라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게 될 때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M&A를 하는 것은 보통 기업을 사들인다거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웬만큼 돈이 있거나 또는 내가 앞으로 돈 잘 벌 자신이 없으면 M&A 못 하는 거예요. 지역 기업의 확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합병은요. 자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흡수 합병에 대한 것은 또 이런 M&A와는 또 조금 의미를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인수합병과 흡수합병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소규모 합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업부를 약간 어떻게 보면 정리한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자회사를 여러 개 해놓고 야 너 나가서 한번 해봐라고 생각했는데 영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야 너 들어와서 해.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녀들을 분가를 시켰는데 얘네들이 맨날 월세 내고 막 그냥 허덕이면서 사는 것이 좀 안쓰러워 갖고 야 너희들 다시 들어와라. 집세는 안 받을게. 엄마 아빠 집에서 돈 좀 모으고 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여유가 있고 막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해줄게. 라고 하는 것과 일로 들어와. 우리 밑에서 일단은 같이 해보고 더 돈 많이 벌어서 다시 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많이 나빠졌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런 합병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뭐 시너지를 발생시키거나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경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책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올해 실적 발표한 기업들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많이 감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의 경우 시가총액 기준 92%의 종목이 발표된 가운데 매출은 어느 정도 따라갔지만 실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썩 좋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업 분할보다는 합병이 더 확산될 것이다. 뭐 이거는 또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좋다고 봐야 되겠죠. 뭐 경기가 안 좋아서 합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쓰라린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비상장 자회사를 흡수 합병한다, 뭐 전혀 문제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상장 자회사끼리 뭐 합병하거나 또는 이제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계양전기나 이런 것처럼 띄어내가지고 분할 흡수합병 이런 식으로 가도 뭐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스스로의 어떤 시너지를 발생시키거나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그 안정감을 그 구축하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바닥에서 탄탄해지는 효과들을 많이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금리 인상 기간이 지나가는 시점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막 분할해가지고 막 그 사방으로 뿜어내는 그런 형태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합병을 시켜가지고요, 뭔가 조금 탄탄한 울타리로 가둬주는 거, 그런 것들도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기업들의 생태계가 조금 변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당장으로서는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경적인 그 측면에서는 조금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얼마나 힘들면 다시 엄마 밑으로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네, 돈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밥에 네 편안하게 좋다. 네. 생각만 해도 괜찮은데, 네.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합병 소식 나오는 기업들, 뭐, 당장 크게 주가에도 영향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특이한 어떤 내용들은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 드렸는데요. 경제지표들 소화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무엇보다도 상승세를 보이고 경제지표가 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긴축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게 된다면 경제지표 좋게 나올 때 주가가 빵빵 뛰어가는 거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이런 시 왜 좋게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경제지표가 좋아야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긴축 강화 우려감 때문에 환율이 변동성을 보이고 강달러 기조가 유지됐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네 굳이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일단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은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도 아니고요. 또 들락날락 하면서 저점권을 잡아간다. 그런데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네 매수를 축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매가 더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부는 이제 계속 우리가 장중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환율 때문에 크게 감소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상장사들의 합병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 좋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당장은 쓰라린 상황이고 당장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네, 돈 새는 구멍을 막고 그 다음에 실적 개선 또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크게 뭐 부담스러운 재료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당분간은 이런 합병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정도를 생각하시고요. 뭐 당장 주가에 영향을 주거나 우리한테 나쁜 소식이 될 건 아니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장에서 얻은 이익은 가능하면 충분히 현금화해서 보유를 해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힘들고 어려운 약세장에 닥쳐도 투자 자산이 크게 줄어드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써놓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윌리엄 오닐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강세장에서 충분한 현금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 잘 맞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전환될 것을 우리가 쉽게 캐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는 약세장 전환되니까 네, 현금으로 다 확보하자. 이거 잘 되면은 다 돈 벌었지.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세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버는 쪽으로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다 똑같이 네, 잘 될 때는 최대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그러잖아요. 최대한 많이 벌고요. 그 다음에 하락장은 신압으로 우리한테 찾아오죠. 분위기가 조금씩 나빠지면서 이상한데 할 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네, 인지하는 그 시점부터 방어에 돌입을 해서 그때 거기서 뭐 현금 확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추가 매수라든지 뭐 신규 매수 등등을 통해서 이제 현금을 계속 투입하는 그런 정도는 최대한 줄여가지고 이 약세장을 견뎌나게 되면 손실은 있겠지만 네, 적은 손실로 마무리가 되고 결국에는 네, 수익 잘 지켜내면서 또 다음번 강세장을 만나서 또 수익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 잘 버티셨으니까 다음번 상승할 때 조정 때보다 더 많은 네, 수익을 챙겨서 또 이런 과정들을 이제부터 스텝을 조금씩 밟아가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스텝에 한 걸음 뛰어서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주말장이기 때문에 아침 포인트가 떠서 시작하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약간 고조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침에 떠서 시작하면 살짝 조심하시고요. 뭐 그냥 쭉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따라가지 않는 전략들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보합으로 출발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데요. 보합으로 출발한 다음에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10시 이후 정도 되니까 일단은 금요일 아침은 일단은 조금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조금만 관망해보자. 네, 흐름을 파악하고 나서 대응하자. 그런 전략들을 세워주시는 게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